안녕하세요. 2022년 6월 6일 주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드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인데요. 이거는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북한 도발일 것 같고 이거와 6월 위클리가 6월 옵션 만기일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거와 연결 안 되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이거 되면은 이때다 하고 급락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행인 거는 개인들의 포지션이 하방으로 가면 이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선물이 더 그래요. 선물이 더 무섭거든요, 옵션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막 그 포지션이 342.5 정도까지만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북한 도발이 좀 세게 들어오면 주가는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포지션 바꾸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긴축이 시작된다는 이 상징적인 이미지가 큽니다. 그리고 FOMC의 이제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주가가 그때 이제 저는 이걸 원해요. FOMC 떨어져 했는데 주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이나 며칠 있다가. 요 구간이 상승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다시 내려가겠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패턴을 보시면 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재 가격 위험 연결돼 있어요. 원유와 천연가스 금수 조치, 천연가스 이거랑 연결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전협정으로 넘어가면은 주가는 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플랫하게 가고 있고요. 이게 AMD와 엔비디아는 올랐고 인텔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랑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데 가상화폐는 지금 아직도 이 1번에 영양고리에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좀 더 바닥 다직을 조금 더 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NFT와 AP2E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100% 정도 지금부터 가격이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래도 얘랑 가상화폐 전반적인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이 올라야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앞에 거 위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위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신흥위험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이 위험은 이제 신문에서도 별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미국 침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같이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 코로나 정책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이 있었는데 봉쇄 정책이었는데 완화가 되면서 13일 날 기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준이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가 제일 피크고요. FOMC가 13, 14이기 때문에 다음 주죠. 그러니까 이전에 저는 해지 포지션 이제 어느 정도 완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이 공유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월하에 기회가 올 건데 그때 전량 파시면 안 되고요. 일부분 매도 그리고 이전 그러니까 13, 14일 전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을 간략하게 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위험 체크 진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프리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월요일 시죠. 이때 미국 시장이 잘 버텨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애플이 이게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신제품 같은 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요. 중간에 테크 서밋도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다음 주를 좀 방어해 주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 북핵이랑 연결되면서 북핵이 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터지면 큰일 나니까. 그 부분이 고려 대상입니다. RBA, ECB, 그다음 러시아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의 이야기가 나오면은 주가는 별로 안 좋겠죠. 조금 거릴 거고요. 러시아는 그 디폴트 상황에 준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안 하고 경기 완화 정책을 펼칠 겁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 이 두 주체는 크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어야 되는데 약간 마이너스로 보여서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한국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 이 내만년 날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급등과 급락이 동시에 나올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보는 포지션을 보는 방법은 조금 더 배우시면서 대응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로또도 발생할 수 있지만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먼저 휘저어주고 여기는 그냥 재미없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지수 이제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원유 가격 높아졌고 뭐 천연가스 높아졌고 그다음 밀 가격 높아지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물가지수 잡을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에 이 세 개 원자재의 가격이 떨어져야만 전체적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지금의 가격 구간은 떨어지면은 지금 가격에서 20%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중장기로 투자하다 보니까 올라가면은 30%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30% 이상 나오니까 내년에 아니면 올해 그 수치를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600원짜리인데 30%면은 여기다가 얼마죠? 600, 300, 한 900 정도 더 하는 거죠. 3,500. 이거는 별로 큰 수치가 아니죠. 20% 떨어지면은 뭐 2,000 정도죠. 네, 이거는 그냥 지금 요 구간이 왔는데 크리티컬하게 급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바닥을 찍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매수 타임이 됩니다. 이 구간은. 네. 그렇게 보시면서 되고요. 조금 중간값이긴 하죠. 지금 구간에서는 중간값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제가 믿는 거는 모두 다 열심히 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오를 종목들을 계속 잘 골라서 비중을 늘려가시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왔을 때 과감하게 탈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요. 짧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한 선물인데요. 주요한 선물에서도 일목균형표 이거를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돌파를 해서 위로 안착해버리면 저는 새로운 게임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파냐 아니냐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하나 외바닥으로 보이거든요. 외바닥으로 보이니까 외로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쌍바닥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6월이 아니라 이게 아쉽게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깨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시나리오인데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로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해서 바닥을 한 개 만들어줘도 되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7월 28일이 조금 걱정되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꼬리를 잘 달았죠.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 있는 거고 월봉 기준은 뭐 이거는 개수가 작다 보니까 선물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고요. 일본교정표 이거 354 지난 55를 돌파 못했죠. 그거를 돌파하느냐가 중요한데 딱 61선 맞고 내려왔는 되돌림입니다. 그래서 조금 급락이 금요일날 강하게 나왔고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안 하는 걸로 했으니까 우리 화요일날 시간을 여기 3, 4, 5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아마 오늘 나스닥이랑 나스닥의 미국 시장의 흐름도 다 예의주시를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말고 이제 업종을 먼저 볼게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너무 커 보이지만 실제로 장기 추세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이 내려오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 플랫해지고 있어요. 플랫해지고 있는 게 이제 평평해지는 거니까 조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60개로 줄여서 보시면은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돌파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구간이고요. 2700선까지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여기에 선 2750에서 만나서는 다시 여기로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700이랑 2750 정도 구간으로 오면은 여러분이 조금은 익절 가능한 종목이 있으면 익절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이 이 구간.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볼린저 밴드 바닥을 다다다닥 탔죠? 타고 간 거고 바닥은 이렇게 세 개를 찍고 얘가 정점이 될 겁니다. 정점이 된다는 말은 얘가 삼산이거든요. 이렇게 삼산. 삼산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요걸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3천이고요. 맥스가 3천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스크래치가 나서. 그래서 요거에서 요 안에서 놀다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만 안 온다면요.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거의 다 왔죠. 근데 아직 여기서는 안 만났고 60일선도 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7월 28일이 다시 이 선을 찍으러 갈 수도 있는 기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도 이제 조금 더 올라올 거니까 7월에 만나는 거. 그래서 얘가 7월에 만나는 정점이 돼버리면 요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과 요 구간은 거의 비슷한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2008년도 구간, 요 구간. 근데 얘가 만약에 요 깨지고 깨지는 걸로 쫙쫙 바뀌어버리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근데 가능한 한 게 여기는 디폴트에 준하는 그 글로벌 대형 어, 금융기관이 무너진 거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무너지는 건데 이때랑 다른 거는 이때 무너진 거랑 똑같다고 하면 요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기관이 나오면 구제금융 조정을 그 다음 달에 한다는 거죠. 예, 이처럼 느슨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발생했던 부분들이 정전협정이 꼭 필요해지는 구간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였고요. 이제 코스닥으로 갈게요. 코스닥으로 바로 가서 보면 코스닥도 거의 똑같죠. 차트가 지금 월봉 기준으로. 근데 얘는 지금 60일선에 잘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요 볼리저 밴드가 잘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61선과 120일선을 아예 밑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분이 긍정적인 거고요. 2008년도일 때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볼리저 밴드 자체에서가 아니라 붕 뜨고 있는 거죠. 두 개가 차이가 큽니다. 심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보조 지표라고 할지라도 깰 수 있는 건 맞는데 최소한 이 정도 반등 나오고 나면 내리꽂을 수 있는 거죠. 몇 개월간.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바닥을 찧었기 때문에 몇 개월간 더 천을 노리는 듯 하면서 하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기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면서 그래야만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아직은 하나잖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그랬습니다. 코스닥이기 때문에. 주봉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 바닥을 잘 지었고 결국에는 요거를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 950 테스트할 것 같고요. 일목균형표의 일봉은 여기를 이제 탔어요. 탔다는 거는 얘를 턴어라운드 시키면서 61선까지는 한번 보면서 올라갔다가 120선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920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 내마녀의 날인 목요일 날 주가 반응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에서 달러인데요. 달러는 지금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인데 지금 제가 50원과 30원을 밴드로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밴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게임이고 이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들어가 보니까 요걸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테스트하고 밑에도 테스트할 겁니다. 근데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는 좀 더 높아져 보입니다. 떨어지기보다. 호재는 안 보이는데요. 악재는 수두룩 빽빽하고 7월 28일 계속 말하지만 LG엔솔 개별 기업이 거시경제에도 영향을 편안하게 줄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지만 많이 팔고 있는 건 아니고 연기금이 만약에 고점이라고 해서 꾸준히 팔아버리면 주가는 거의 붕괴되다시피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2선까지 딱 29원, 30원이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꼬리 단 것처럼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50원과 30원 사이고요. 월봉 기준으로 가서 보셔도 지금 추세는 타고 있는 상태고 요거는 힘들 것 같은데 여기는 역사적인 고점이기 때문에 함부로 넘어가진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이 팍 떨어지지 않는 한 그런데 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외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엔솔 그게 퍼가 100인 시총 3위, 4위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는 이걸 한 번 더 찍고 내려오는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도 흔들어지는 거 한 번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2,200원대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술적으로 한번 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마무리 가상화폐 보고 있어요. 주봉으로 보니까 더 깔끔해졌는데요. 주봉으로 마무리하고요.
전반적으로 지난주 대비했을 때는 가상화폐는 소폭은 전부 다 오른 건 맞습니다. 다소폭 조금 올랐는데 거의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요. 원달러 전환을 해도 위에 거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바닥권 맞습니다. 바닥권이고요. 어, 저는 처음에 그 작년에 예측할 때 여기서 찍고 그나마 갈 줄 알았는데 제대로 못 가버렸죠. 요 구간일 때는 이제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추가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은 러시아 악재가 같이 겹치면서 주가가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구간은 바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거고 저도 다음 주부터는 아마 지금 매수 금액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매수를 더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출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평단가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평단가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낮춰가지고 대응을 하고 결국에는 추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조금 낮춰서 하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갈지 고민의 기로에 설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는 이제는 바닥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다 같이 바닥이라고 느껴야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얘가 한 번 더 뚫어내야 됩니다.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올만치 온 것 같고 요거는 리플 같은 경우 여기까지 한 번 더 가고 여기는 여기 정도까지 만약에 침체가 온다면 여기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간다고 하면 얘는 여기까지 얘는 지금 여기까지 얘도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 2차적으로는 바로 여기까지는 힘들고 한 이 정도까지 2차적으로도 여기까지 2차적으로도 여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도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 중장기로 계속 해석해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